네, 저는 지금 도산대로에 위치한 코닉세그 매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 바디프렌드 건물이거든요. 바디프렌드에서 코닉세그를 수입해다가 팔고 있습니다. 이 코닉세그의 모델 2대가 안쪽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좀 특별한 차를 만나러 왔어요. 보통 차가 아니고 하이퍼카거든요. 오늘 만나볼 하이퍼카는 코닉세그예요. 코닉세그.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하이퍼카 브랜드입니다.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차는 코닉세그 GS코어예요. 이 코닉세그가 1994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26년 흘렀거든요. 26년 동안 뭐 CCX, CCR, 뭐 제스코, 레게라,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서 있는 게메라까지 다양한 차들을 만들어 왔었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스코는요, 제스코 앱솔루트이거든요. 이 앱솔루트이 올해 2020년도 제네바 모터쇼 현장에서 처음 공개된 차입니다. 물론 제네바 모터쇼는 올해 취소되긴 했습니다만 그 제네바 모터쇼가 열리기 바로 한 2, 3일 전에 캔슬이 되는 바람에 자동차 브랜드들이 부스 같은 걸 다 만들어 놨었어요. 그래서 코닉세그도 이 두 모델을 위한 부스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모터쇼가 취소됐으니까 뭐 부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 영상으로라도 런칭을 하자 해서 그 자리에서 처음 공개됐던 하이퍼카죠. 이 제스코는요, 내가 만약에 제스코를 사야지 라고 오더를 넣으면 제스코 트랙 버전하고 지금 보시는 앱솔루트 버전하고 두 가지가 있대요. 트랙은 말 그대로 트랙에서 랩타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모델이고요. 앱솔루트는 초고속을 위한, 고속주행에서 안정감을 더 높인 그런 버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감상 좀 하고 갈게요. 여기가 지금 도산대로에 위치한 바디프렌드 매장이거든요. 밖에서 저희도 이제 이 코닉세그를 보기 위해서 딱 들어오는데 저 쇼윈도 밖에서 딱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어요. 1분 있다 들어갈 건데도 불구하고 걸음을 멈춰서 눈길을 좀 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흔히 보던 차들이랑은 이 비율 자체가 다르죠. 일단 얼굴부터 봅시다. 하이퍼카답게 정말 코가 낮죠. 코끝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최고 속도가 몇이냐면 시속 482에서 53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 아직 태어나서 시속 300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얘는 최고 속도가 482부터 시작합니다. 시속 400이 넘는 속도를 달릴 때는 이 공기를 정말 잘 요리해야만 될 거 아니에요. 다운포스를 최대한 높이고 이 차를 노면에 딱 붙여서 달려야만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겠죠. 그런 그 엄청난 다운포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앞쪽 스플리터도 달려 있고요. 지금 보시면 카본 무늬 보이시죠? 남자들의 보석이라고 불리는 카본이 지금 이만큼이나 달려 있고요. 카본이 지금 이만큼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이 차체가요 전부 다 카본인데 요만큼만 도색을 안 한 거고요. 이런 데는 페인트를 입힌 것 뿐입니다. 아무튼 이 그 비싸다는 카본으로 스플리터를 지금 이만큼이나 길게 달아놨고요. 물론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 조금이라도 뭐 높은 가속 방지턱이 있으면 속도 최대한 줄이고 뭐 옆으로 비스듬하게 넘어가거나 조심조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저 뒤로 가보지 않고 얼굴만 보더라도 이 스플리터 하나로 벌써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헤드램프 들어가 있는데 헤드램프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상향등 하향등 전부 LED고요. 또 뒤로 가보시면 휠도 지금 카본이에요. 카본. 요즘은 몇몇 슈퍼카들에 한해서 카본 휠을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콜벳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몇 개 모델들이 있죠. 지금 얘도 카본 휠을 달고 있고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이 휠 하나의 무게가 3. 몇 킬로그램이래요. 이 정도면 엄청 가벼운 거거든요. 지금 앞바퀴 휠 사이즈는 265, 35 시리즈 20인치. 휠이 20인치, 폭이 265예요. 35 시리즈.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자인 앤 메이드 인
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보통 슈퍼카도 그렇고 하이퍼카도 그렇고 브레이크를 브렘보에서 받아다가 장착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근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 코닉세그의 경우에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조차도 인하우스에서 코닉세그 본사 공장에서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데 뚫려 있는 구멍도 지금 다 기능을 하는 거고요. 차가 달리다 보면 바퀴 주변으로 상당히 공기의 흐름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런 흐트러짐을 요리하기 위해서 이런 구멍이 뚫려 있고, 포르쉐도 아주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 휠하우스 주변으로 날개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일단 앞유리 좀 보세요. 보통 승용차의 앞유리 공유를 보시면 뭐 한 요 정도 휘어져 있잖아요. 요 정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코닉세그가 또 다른 하이퍼카도 이런 경우가 몇몇 있긴 하죠. 앞유리를 이렇게까지 동글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그 공기 역학에서 가장 공기저항을 덜 받는 폼이 그 티어드랍이라고 동그랗고 위는 쭉 길게 생긴 그 물방울 모양이 공기저항을 가장 덜 받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도 위에서 보시면 물론 바퀴는 사각형으로 달려있지만 이 바퀴를 감싸고 있는 차체와 창문은 가능하면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얘도 앞유리를 이렇게 휘어놨으니까 그 물방울 아래쪽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뒤쪽은 쭉 좁아지면서 싹 빠져나가게끔. 맥라렌에도 보시면 뒤에 롱테일이라고 LT라고 붙어있는 차들이 있어요. 그 차들이 뒷바퀴 뒤로 달려있는 꼬리를 왜 그렇게 길게 빼냐면 물방울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좁아지면서 쭉 빼면 뺄수록 공기가 스무스하게 빠져나가거든요. 딱 끊으면 그게 와류가 생겨서 앞으로 나가려는 차를 끌어당겨요. 공기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좁아지면서 길게 빠지게 그렇게 만드는데, 얘도 지금 뒤에 보시면 비슷한 효과들을 내기 위한 장치들이 있고요. 앞유리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동글게 만든 겁니다. 제가 제원표를 보니까 공기저항 개수가 0.278cd예요. 0.278이면 되게 낮은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뭐 슈퍼카들, 스포츠카, 하이퍼카 이런 차들이 공기저항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 고성능 차들은 차를 최대한 지면에 눌러 붙이기 위해서 날개들도 크게 달려있고 그렇다 보니까 공기저항이 되게 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날개들이 엄청 많고 공기 요리를 위한 장치들이 많이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 개수가 0.278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코닉세그는 대량 생산 브랜드처럼 자체적으로 풍동 시설까지는 안 가지고 있고 스웨덴 내부에 다른 메이저 브랜드 풍동 시설을 빌려서 이 공기 흐름을 가다듬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게도 1390kg 밖에 안 돼요. 지금 얘는 보시면 와이퍼가 똑바로 서 있죠. 보통 승용차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00km 이상으로 달릴 때 공기저항을 최대한 덜 받게 하고요. 또 앞유리가 워낙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창문을 닦으려면 이렇게만 닦아가지고는 거의 요만큼밖에 안 닦일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다 안 닦여요. 그렇다 보니까 체어맨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와이퍼도요, 딱 작동을 시키면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쭉 뻗어나가면서 물방울을 싹 닦아가지고 없애겠죠?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앞바퀴도 그렇고 뒷바퀴도 그렇고 바퀴 주변으로 바람길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들어간 공기는 앞쪽 브레이크로 식혀준 뒤에 여기 구멍을 통해서 뒤로 싹 빠져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날개들도 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공기가 그냥 슥 하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이런 날개를 통해서 딱딱딱 정해주면 공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지금 여기 뒷바퀴 뒤에 달린 흡기구의 면적이 노트북 펼친 거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자, 뒤로 가시다 보면 여기 이 차의 이름 제스코 레터링이 들어가 있죠. 요게 이 차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코닉세그를 설립한 크리스티안 본 코닉세그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예전에 페라리도 그 페라리를 설립한 엔초 페라리 있잖아요. 엔초 페라리도 그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이름 디노를 차 이름에다 붙인 적이 있기도 하죠. 사실 그 코닉세그가 1994년에 설립될 당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스웨덴에서 되게 유명한 승마 선수였는데 그 본인이 모아뒀던 돈도 전부 아들한테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020년이 되어서 포닉스백이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아버지한테 헌사하는 차원으로 이름을 딱 붙여줬다고 합니다. 멋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 또 재밌는 게 자기가 만든 새 차에다가 아버지 이름을 붙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가짜 잡지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인쇄를 한다고 아버지한테 보여드렸대요. 그리고 아버지 이 차 이름 어때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 별론 것 같은데 라고 하셨다가 제네바 모터쇼 현장에 딱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이 붙은 이 차를 딱 보시고 되게 감동을 했다는 후일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바퀴는 사이즈가요 분명히 앞바퀴보다 더 무시무시할 거예요. 325에 30 시리즈 21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스포크를 지금 카본 뚜껑으로 다 막아놔 버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브레이크 냉각에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까 관계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물론 엔진으로도 가지만 이쪽 뒷바퀴 쪽의 공기를 가다듬은 다음에 그리고 브레이크 디스크를 식혀준 다음에 뒤쪽으로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냉각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뭐 휠은 당연히 하이퍼카답게 센터락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뒷바퀴 바로 앞쪽 여기쯤에는 엔진이 들어앉아 있겠죠. 엔진의 수치도 되게 비현실적입니다. 일단 배기량은 그렇다고 쳐요. 5000cc고요. V8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최고 출력입니다. 지금 최고 출력이 E85 바이오 에탄올 연료를 넣었을 때는 1600마력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넣을 수 있는 가솔린의 경우에는 1280마력이라고 하네요. 1280마력. 와우. 자, 뒤쪽으로도 보시면 일단 요 날개가 꼭 전투기 같잖아요. 이런 것도 시속 400km, 시속 500km를 달릴 때 공기 흐름을 가다듬기 위한 다 날개들이죠. 그리고 이 뒤쪽에 보시면 이쪽 날개가 엉덩이에부터 쭉 오다가 쑥 꺼진 다음에 위로 쑥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승용차들도 보시면 트렁크 그 모서리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가 이렇게 돼야 뒤쪽으로 차를 끌어당기는 공기 저항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만약 이렇지 않으면 오다가 뚝 끊겨서 소용돌이를 치면서 차를 뒤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면 공기가 위로 쓱 빠져나가면서 소용돌이가 저기쯤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리어 램프도 보시면 세로 선들을 이렇게 박아 넣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만큼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더 깊숙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효과를 연출해 주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기구멍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 뚫려 있고요. 멋있다. 벌써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저쪽에 더 멋있는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스코는 이 정도 보고 이번에는 게메라로 옮겨가 봅시다. 자, 또 한 대의 하이퍼카를 살펴봅시다. 요번에 살펴보실 모델은 게메라예요. 게메라가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요. 스웨덴어로 to give more, 좀 더 주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왜 좀 더 주냐면 저 뒤쪽에 시트가 2개 더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4인승이에요. 이 게메라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면 세계 최초의 4인승 하이퍼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게메라로 지었대요. 맞다, 나 리뷰해야지. 너무 멋있어. 지금 얘도 4인승이긴 하지만 하이퍼카답게 일단 얼굴이 정말 공격적으로 생겼죠. 이렇게 소량 생산한 하이퍼카들이
만듦새를 보면 예상외로 좀 투박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닉세그 모델들은 아까 제 제스코도 그랬지만 이 게메라도요, 가까이서 보셔도 디테일들이 마치 대량 생산 차인 것처럼 꽤 깔끔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런 각각의 파츠들을 거의 대부분 코닉세가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예를 들면요, 또 다른 하이퍼카 브랜드로 꼽을 수 있는 파가니도 엔진은 AMG에서 받아다 쓰잖아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실내에 앉아보시면 뭐 와이퍼 레버라거나 아니면 창문 스위치 이런 걸 다 벤츠에서 받아다 썼거든요. 근데 코닉세그는 되게 희한하게도 거의 모든 파츠들, 타이어나 아니면 와이퍼 이런 일부 부품들을 빼면 전부 다 자체적으로 만든대요. 얼핏 생각했을 때 헤드램프나 실내 조작 스위치나 아니면 사이드미러나 이런 일부 파츠들은 이미 팔리고 있는 다른 대량 생산 브랜드에서 받아다가 써도 되거든요. 그럼 돈을 훨씬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이 코닉세그는 전부 다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엔진까지도 직접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엔진이 보통 엔진이 아니고 대량 생산 브랜드에서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되게 희한한 엔진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닉세그 정말 26년 동안 명맥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앞쪽을 보시면 얘도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넓은 흡기구가 있고요. 이런 건 트랙 주행할 때 필요한 그 견인구를 다는 자리고요. 자, 앞쪽 보닛을 열었는데요, 4명이 함께 타야 되고 또 장거리를 여행해야 되는 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납 공간도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같은 거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야, 안쪽도 알칸타라야. 되게 귀엽게 안쪽에다가 이거 뭐죠? 마카롱. 마카롱. 자, 이건 코닉세그를 상징하는 방패 모양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런데 다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니까 저 뒤에 달려있는 공기구멍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멋을 위한 자리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지금 쟤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프리프로덕션 차거든요. 전시를 위해서 만든 임시차예요. 그렇다 보니까 막혀 있는 거고, 실제 양산차는 바람을 다 요리하는 실제 기능이 있는 장치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스코도 그랬는데 이 게메라도 휠을 다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맞다, 저 리뷰해야죠. 이 차는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그 일반적으로 달려있는 사이드 미러, 거울 대신에 카메라를 이렇게 달았고요. 카메라도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되게 묵직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아까 이 제스코만큼이나 이 게메라도 앞유리를 아주 동글게 만들었죠. 똑같이 와이퍼는 똑바로 서 있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멋진 하이퍼카에다가 A필러를 딱 튀어나오게 달아나면 훨씬 멋이 덜 하겠죠. 게메라도 앞유리랑 이 옆유리를 마치 유리 한 장인 것처럼, 하나의 유리인 것처럼 이렇게 A필러를 유리 뒤쪽으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RAW는요, 지금 이 게메라를 만든 디자이너가 원래 부가티에서 근무를 했었대요. 그분이 지금 이 코닉세그랑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현재 일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건 프리프로덕션 차니까 RAW라는 이름을 새겨 넣었고요. 실제 양산차에는 이게 안 써진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부품도 전부 카본이고요. 요것도 카본이고 요것도 카본이고 전부 다 카본입니다. 문이 지금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잖아요. 이게 다 이 문 하나로 앞좌석, 뒷좌석 4명이 다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나 길게 만든 겁니다. 이 차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붕도 여기서 끊지 않고 여기까지 쭉 파서 좀 더 쉽게 오르내릴 수 있게끔 만들었죠. 또 뒤로 보시면 이 디자인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지금 요게 배기구고요. 배기구는 이 아래쪽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튜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건데 아크라포빅에서 만든 배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다 티타늄이래요. 자, 여기 보시면 되게 공격적으로 생긴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게 되게 귀여운 유령이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코닉세그 본사가 예전에 공군기지로 쓰이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공군기지에 소속되어 있는 전투기에다가 그리던 유령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군기지를 기리는 차원에서 코닉세그 모델들에도 똑같은 유령 마크를 달고 있다고 하네요. 게메라는요, 파워트레인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엔진도 들어가 있고요. 모터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모터 3개는 전부 이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엔진에 모터 하나를 붙여서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
쭉 파워를 전달한 다음 앞바퀴를 굴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터 2개 있죠? 그건 뒷바퀴에 각각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엔진을 살펴보면 엔진이 지금 여기쯤 여기 있거든요. 여기쯤 세로로 들어가 있는데 이 엔진이 또 되게 특이해요. 2000cc밖에 안 됩니다. 2리터에 3기통 거기에다가 트윈 터보를 맞물린 그런 엔진이고요. 이 코닉스가 자랑하는 기술 있죠? 프리밸브. 보통 캠샤프트가 막 돌아가면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만드는데 얘는 그 캠샤프트 없이 그냥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끔 만드는 코닉스가 자랑하는 프리밸브 시스템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한계가 무려 8,500rpm이고요. 2리터 3기통 뭐 대단할 거 없는 이런 엔진 크기를 가지고도 600마력을 뽑아냅니다. 리터당 300마력이에요. 그래서 이 엔진이 되게 작은데 엄청난 출력을 내잖아요. 이름을 이 코닉스가 뭐라고 붙였냐면 TFG라고 붙였대요. 타이니 프렌들리 자이언트. 작은데 엄청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TFG 엔진에 붙어있는 모터는 400마력이거든요. 그래서 엔진에 모터가 붙어있고 이 프로펠러 샤프트를 통해서 앞으로 쭉 가죠. 그리고 앞쪽에서 양쪽 바퀴로 출력을 나눠주고요. 또 이 뒷바퀴는 각각의 뒷바퀴에 모터가 또 하나씩 붙어있는데 이 모터도 또 각각 500마력씩입니다. 그러니까 500마력, 500마력, 600마력, 400마력 다 합치면 몇이죠? 1000에다가 600, 1000에다가 2000마력이잖아요. 근데 다른 하이브리드 차도 그렇지만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서 다 붙인다고 시스템 합산 출력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게메라도 시스템 합산 출력은 1700마력입니다. 1700마력. 1700. 아. 앞에 1000 띄고 그냥 700이어도 우아할 판에 1700이래요. 아. 수치 얘기를 한 김에 다른 숫자도 한번 읊어드릴까요? 가장 놀라운 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데 1.9초밖에 안 걸린대요. 1.9초면 흔히들 우리가 그 잘 나가는 차들 보고 막 머리가 헤드레스트에 파묻히는 것 같다, 뒤에서 뭐가 박은 것 같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얘는 정말로 뒤에서 뭐가 박은 것 같을 것 같아요. 지금 공차 중량은 1995kg이거든요. 그렇게 가볍다는 느낌은 안 들죠.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엔진은 가벼워요. 70kg 밖에 안 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터 3개 맞물렸죠. 또 앞쪽에 그 앞바퀴랑 운전석 사이에 바닥 쪽으로 되게 배터리를 넓게 깔아놨거든요. 그 배터리 무게까지 더하다 보니까 1995kg이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차 크기도 어느 정도 꽤 큽니다. 높이는 1295mm 밖에 안 되지만 차 길이가요 4975mm니까 뭐 어지간한 중형 세단보다는 더 큰 셈이죠. 그리고 그거 말씀 안 드릴 뻔했는데 지금 얘는 엔진과 모터로 앞바퀴를 굴리고 각각의 모터로 뒷바퀴를 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사륜구동이겠죠. 토크 벡터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코너 돌 때 각각의 바퀴의 토크를 다르게 전달해서 코너를 좀 더 날카롭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구현이 가능하고요. 또 재밌는 게 사륜 조향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4WS라고 부르죠. 4-wheel 스티어링. 실내가 또 이 게메라의 되게 큰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드디어 이 게메라의 실내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메라는 세계 최초의 4인승 하이퍼카입니다. 그래서 앞에 2명, 뒤에 2명이 앉게 되어 있죠. 또 의자를 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4명이 전부 편하게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뒷자리 다는 거야 다른 슈퍼카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막 찌그러져서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이 본사에서 나오신 관계자분도 키가 190이라는데 그분이 직접 앞에 앉고 또 그대로 뒤로도 옮겨 앉았는데 무릎 공간에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다 카본입니다. 자, 타기 전에 여기 보시면 이 시트가 되게 낮고요. 이 풋레스트 쪽으로 약간 올라와 있잖아요. 딱 저 자리가 배터리 자리입니다. 여기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저 앞쪽 이게 딱 배터리 자리고요. 조심히 타야 돼요. 워낙 몸값이 비싸신 분이어서 운전석에 앉았는데 일단 제 몸에 한번 맞춰 볼게요. 시트는 이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전동으로. 자,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조금 더 뒤로 미룰게요. 자, 요 정도 놓고요. 이번에는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뒷자리에 앉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폭이 꽤 넓어서 주먹 2개 들어갑니다. 원래 제가 앉는 시트 포지션보다도 조금 더 뒤로 밀었는데 그래도 주먹이 2개 들어가요. 또 머리 공간도 우와, 세운 주먹이 들어가요. 눕힌 주먹으로 하면 여유가 있고요. 세운 주먹으로 해도 딱 들어가네요. 좀 찌그러지는 세운 주먹?
저기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지금 되게 부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뒷자리에 앉은 김에 2열 시트에서 보는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이 뒤쪽에 모니터도 달려있고요. 컵홀더도 4개나 달려있어요. 이 2열 시트도요, 엄청나게 타이트한 버킷 시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게메라를 타고 4명이 다 앉은 다음에 트랙을 가셔도 몸이 막 코너에서 날아다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꽉 잡아주는데요. 여기 세로로 들어가 있는 천장 유리도 상당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거 요거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에 안전벨트를 끊고 유리창을 깰 수 있는 해머입니다. 아까 관계자분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코닉세그에는 저 해머가 실내에 다 달려있대요. 되게 좀 표현이 아이러니하긴 한데 타이트한데 넓어요. 꽉 조여져 있는데 넓어요. 그리고 밖에서 봐도 어지간한 슈퍼카들 부럽지 않은 되게 날렵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루프라인을 유지하면서 넉넉한 머리 공간을 뽑아내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게메라를 만들면서도 그 점이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결과가 성공적이네요. 자, 운전석에서는요, 일단 지금 이 차는 프로토타입이어서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진 않거든요. 그 모터쇼에서 무대에 세우기에 특별히 만든 차이기 때문에 일단 요런데 운전대에서 손을 떼지 않은 상태로 다른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게끔 전조등 조작 스위치나 아니면 와이퍼 조작 스위치도 스티어링 휠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쥔 느낌은 되게 청키합니다. 꽉 차요. 이것도 다 카본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계기판인데요. 계기판이 지금 운전대랑 하나로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얘는 똑바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꺾어도 똑바로 서 있죠. 자, 그리고 아까 그 A필러 쪽에 달려있던 사이드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영상은 여기, 그리고 저쪽에 보여주고요. 또 테슬라처럼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은 여기 가운데 달린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 확인도 하고 조작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다른 차들에는 다 있는 기어 노브는 없잖아요. 지금 얘는 하이브리드카기 때문에 트랜스미션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PRND, 방향의 조정은 이 시프트 패들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마이너스 쪽을 누르시면 후진, 플러스 쪽을 누르시면 중립을 거쳐서 뒤로 넘어가게끔 설정되어 있군요. 이렇게. 와, 이 느낌 되게 좋다. 딸깍딸깍 되게 묵직해요. 이 보니까요, 지금 엉덩이 받침이랑 등받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버킷 시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눕히시면 엉덩이 받침과 등받이가 같이 뒤로 넘어갑니다. 또 재밌는 건 저 대시보드 저 멀리 앞쪽에 달려있는 동그란 구거든요. 이 카메라가 지금 여기도 달려있고 저 앞쪽을 찍는 카메라도 반대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와 실외를 동시에 찍어가지고 마치 블랙박스처럼 쓸게 해주는 그런 카메라래요. 여기가 보시면 아까 문이 되게 독특하게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양산차 중에서는 코닉세그밖에 안 쓰는 방법인 것 같은데 문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이거 이름도 따로 있거든요. 지금 제가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요게 정말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차들이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이렇게 열리잖아요. 왜 그걸 주로 쓰는지 아세요? 문을 이렇게도 열 수 있고 이렇게도 열 수 있고 지금 이 코닉세그처럼 이렇게도 열 수 있는데 대부분의 차들이 그냥 이렇게 열리게 만드는 건 그게 가장 싸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코닉세그 같은 차들은 일단 제조 단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비싸게 만들어도 그걸 차값에다가 반영시키고 소비자들은 또 그걸 얼마든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특하고 비싼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을 닫을 때는 뭔가를 잡고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해야 될 텐데 아까 제가 문을 어떻게 닫아요 하고 여쭤보니까 지금 얘는 프로토타입이어서 실내외에다가 이 문을 여닫을 수 있는 버튼을 따로 아직 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양산차가 되면 저기 도어 핸들 있죠. 도어 핸들 쪽 부근에다가 아마 그걸 달게 될 것 같고, 또 바깥쪽에도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이걸 닫고 싶으면 스위치가 만약에 여기 위에 있으면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걸 누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아마 짐작컨대 이 사이드미러 어딘가에다가 문을 달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저 시트에 보시면 스웨덴 국기 있잖아요. 저런 게 볼보에서도 같은 터치를 볼 수 있거든요. 이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들은 스웨덴에서 만들었다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싶은가 봐요. 나라 자체가 브랜드 파워가 되는 그런 선순환이 엮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코닉세그를 영접했거든요. 제스코도 그렇고요. 지금 제 옆에 서 있는
게메라도 그렇고요. 이거는 딱 보면 차라기보다 약간 예술 작품 같아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스코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25대만 한정 생산될 예정이고요. 게메라는요, 딱 300대만 만들 예정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제스코는 우리나라에 2대, 이 게메라는 우리나라에 3대가 배정됐다고 합니다. 이 둘 다 아직은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혹시 뭐 주머니에 총알 좀 있으신 분들은 제스코건 게메라건 한번 구경 오셔가지고 계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모델 다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가격도 정확한 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얘는 그냥 기본 차값만 대략, 아주 대략입니다. 기본 차값만 한 16억 정도 한다고 하고요. 또 세금이나 옵션 이런 걸 다 포함하고 나면 아마 아주 대략 3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더군요. 저는 구경 좀 더 하다 갈게요. 먼저 가세요. 엔진이 진짜 작긴 작네. 여기 프리밸브라고 써있어요. 프리밸브. 그리고 여기도 앞쪽보다 훨씬 더 큰 수납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한 여행 가방이 3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 1700마력짜리 4인승 차를 타고 부산을 놀러 가는 거야. 이게 지금 한 번 주유해서 약 1000km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고급류 주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부산 왕복도 가능한 셈이에요. 그리고 차 사면 이것도 준대요.